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7월의 첫 번째 대여죠. 시프트업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들과 수요 예측 결과까지 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프트업은 NC소프트의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인 김영태 대표가 설립한 게임 회사입니다. 이미 앞선 영상들에서 회사의 게임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게임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한 장으로 압축해서 최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서브컬처 게임에 특화된 게임 개발사예요. 서브컬처 게임이란 애니메이션에 열광하는 오타쿠를 타깃층으로 하는 게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게임들을 보면 애니메이션풍의 미소녀 캐릭터가 기본 바탕이 되더라고요. 자, 2016년에 국내에 출시한 데스티니 차일드. 국내 서브컬처 게임으로는 최초로 양대매켓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고, 그리고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으로 회사의 인지도를 높여갔고요. 아쉽지만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을 추가로 출시합니다. 모바일 수집형 RPG와 3인칭 슈팅 결합된 모바일 게임이고요. 국내뿐 아니라 일본, 대만 이런 주요 국가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4년 1분기 기준 니케의 누적 매출은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니케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대박을 터뜨리면서 2023년 글로벌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사 5위에 회사가 랭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제대로 각인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IPO를 그대로 추진을 했다면 크래프토 때와 마찬가지로 단일 게임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2024년 4월 26일 콘솔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를 출시하면서 단일 게임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트리플 A급 초대작 콘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최초로 소니의 세컨드 파티로 선정이 됐습니다. 소니는 세계 최대의 콘솔 게임 퍼블리셔고, 세컨드 파티 계약이라고 하면 투자나 지원까지 받아서 플랫폼 독점으로 게임을 발매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소니가 인정할 정도로 게임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인 거죠. 자, 콘솔 게임의 불모지로 불리던 한국에서 트리플 A급 콘솔 게임을 내놨다는 자체도 의미가 있기는 하겠고요. 자, 문제는 이 스텔라 블레이드도 과연 흥행에 성공을 했느냐인 건데, 이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는 뜬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벌써 100만 잔을 돌파했다. 일본에서는 게임 패키지 품절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등등등. 근데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바가 없었는데, 현 시점에서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기록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24년 4월 일본 플레이스테이션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한 게 맞고요. 그리고 4월에는 북미에서도 2위까지를 차지했대요. 근데 표를 보면 5월에는 플레이스테이션 다운로드 순위상 일본에서는 여전히 1위, 그리고 북미에서는 8위. 그래도 높은 순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리뷰 전문 사이트인 메타크리틱에서 메타스코어 81점, 유저스코어는 9.2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초반 흥행에 성공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100만 장이라는 어떤 수치가 정확하게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100만 장을 돌파한 건지 아닌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게끔 4월과 5월의 실적을 미리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정신고서를 통해서 기재를 해줬어요. 4월의 매출은 약 219억 원, 그리고 5월의 매출은 약 313억 원. 그러면 5월의 매출은 24년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하고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게 맞고요. 특히나 4월과 5월은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의 매출을 따로따로 기재를 해줬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4월에는 63억 원, 5월에는 157억 원이 잡혔는데요. 실제 이게 판매 금액 자체가 아니고 퍼블리셔로부터 정산을 받은 순액만 인식을 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매출액 나누기 게임 판매가인 79,800원 이렇게 해서 판매 대수를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봤느냐, 증권신고서에서 공개한 나라별 스텔라 블레이드의 판매 비중을 보시면 5월 기준으로 북미는 45.9%, 유럽은 22%, 일본은 13.5%, 그 외의 지역은 18.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페미통의 추정치에 따르면 4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일본에서 누적으로 10만 1,767만 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가 됐대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판매량의 13.5%, 일본의 매출 비중인 13.5%가 10만 1,767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요 식을 계산을 해보면 전체 판매량은 약 75만 3,800장 정도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페미통의 집계에는 실물 패키지 판매량만 계산이 된 거고 디지털 다운로드 판매량은 포함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파이낸셜 투데이의 기사를 좀 참고해서 보면 과거에 스텔라 블레이드처럼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타이틀로 출시가 됐던 게임의 경우 디지털 다운로드의 비중이 27%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 비율을 대입해서 또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스텔라 블레이드의 전체 판매량은 100만 장을 상회하게 되는 거죠. 회사 측이 좀 정확하게 판매량을 알려주면 좋은데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고 회사 측도 뭐 그렇게 추론이 된다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다들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보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100만 장을 넘기면서 초반 대박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을 실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회사의 게임 포트폴리오를 짚어봤고요. 회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프트업은 직접 퍼블리싱은 하지 않는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퍼블리싱은 게임의 라이브, 서비스하고 마케팅, 배급까지도 담당하는 것을 얘기하죠. 현재 서비스 중인 승리의 여신 니케는 텐센트가 퍼블리싱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는 소니가 퍼블리싱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퍼블리싱을 위해서는 이렇게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업을 해서 개발에만 그냥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퍼블리싱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의 주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 마케팅비, 지급 수수료 중에서 마케팅비와 지급 수수료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고요. 23년 기준으로 65.9%에 달하네요. 이런 부분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더더욱 라이트한 인력 구성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인력 중에서 90% 이상은 개발 인력이다. 개발에 집중해서 인력 채용을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회사가 AI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까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긴 했는데 아무튼 3D 스캔과 AI를 활용해서 작업 기간, 게임 개발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하는 게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국내 주요 게임사와 직원 수에서만 몇십 배 차이가 나고요. 그럼에도 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승리의 여신 니케부터 스텔라 블레이드 출시까지 기간이 약 1.5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인당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게임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요. 간단히 투자 포인트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서 회사 내용은 진짜 마무리를 지을게요. 첫째, 글로벌 흥행 IP를 2종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2개 모두 흥행에 성공을 시켰고 특히나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기보다는요. 일본, 북미, 유럽, 대만 등등 다양한 지역에서 흥행을 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흥행 IP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이나 텐센트나 소니 같은 앞으로도 글로벌 퍼블리싱 파트너사들과 협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둘째, 플랫폼 확장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국내 게임 시장에서는 왼쪽 아래 그래프, 회색, 모바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게임 시장은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남색, 콘솔의 비중이 적지 않아요. 모바일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사들이 지속적으로 콘솔 게임 시장에 도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죠. 근데 시프트업은 지금 모바일과 콘솔에서 모두 흥행작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국내 기업으로서는 쉽지 않은 이 콘솔 시장을 트리플 A급 대작으로 뚫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서브컬처라는 확실한 테마를 중심으로 캐주얼부터 트리플 A까지 개발 역량이 굉장히 높다. 자, 셋째, 높은 흥행률과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 설립 이후에 출시한 게임 3개 모두 초기 흥행 성과가 매우 우수했죠. 근데 이렇게 연달아서 성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시프트업의 확실한 능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회사가 투입 인력은 적은 반면에 개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서 신작을 개발하는 기간이 짧다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신작들 역시 일정의 지연 리스크 없이 빠르게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내년에 신작 모멘텀이 없기는 해요. 니케의 중국 출시와 스텔라 블레이드의 PC 확장 가능성에 좀 기대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 공모주로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내년까지 보지 않고 올해 예상 실적 정도만 고려하고 판단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대여급에서는 더 깐깐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공모가 산정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스퀘어 에닉스, 사이버 에이전트, 가도카와 모두 조 단위 매출을 내고 있는 일본 대형 게임사들만 선정을 했습니다. 스퀘어 에닉스와 사이버 에이전트는 서브컬처 장르의 대표 게임사고요. 카도가와는 글로벌 콘솔 게임, 다크소울로 명성이 높은 프롬 소프트웨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PER은 39.25배가 나왔어요. 높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을 선정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못 나왔을 텐데 해외 기업을 선정해서 펄을 높였다. 충분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을 할 때 24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적용을 했어요. 즉, 여기에는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실적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주당 평가가액은 약 7421원. 여기다가 할인율 33.26%에서 14.80%를 적용해서 최종 밴드인 47,000원에서 6만원을 산출을 한 거죠. 자, 우선은 국내 주요 게임사들과 펄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NC소프트는 25.96배, 크래프톤은 19.32배 정도가 됩니다. 시프트업은 상단 기준으로 32.65배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총 상위 대표 게임사들에 비해서 시프트업의 PER은 이미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요. 이 퍼블리싱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NC소프트나 크래프톤에 비해 이익률이 시프트업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훨씬 적은 인력으로 게임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시프트업을 더 좋게 봤고요. 특히나 신작 흥행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게임사와는 달리 월등히 지금 높기 때문에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이 받고 있는 퍼보다는 훨씬 높은 밸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브컬처라는 그 확실한 장르 내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회사 측이 제시한 일본 게임사들의 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모가에는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실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 기대감까지 더한다면 공모가는 전혀 높은 수준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된 증권사들의 24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요. 주당 평가가액을 좀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추정순이익의 평균값인 1,688억 원 기준으로 잡았고요.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의 평균 퍼인 22.64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65,861원, 공모가 6만 원과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제시했던 일본 기업들의 평균 퍼인 39배 정도를 적용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적용을 하게 되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11만 3,453원, 공모가 대비해서 89% 정도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프트업 또한 잘하면 더블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경쟁률은 225.94대 1, 2,164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허수성 청약방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대여급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공모 규모로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가장 비슷하거든요. 근데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라든지 참여한 금액은 시프트업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관 참여도 매우 높고 경쟁률 또한 높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참여한 기관 모두가 6만 원 이상을 써냈어요. 상단인 6만 원 이상. 그리고 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상단 초과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40.15% 정도가 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8만 원을 적어낸 기관도 다수였다라고 하죠. 근데 대여급에서는 상단을 초과하는 일이 없었죠. 이번에도 최상단인 6만 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요. 건수 기준 26.43%, 수량 기준으로 32.98%를 기록했습니다. 무난한 수준이기는 한데 대여급들하고 비교를 하면 만족스럽게 높은 정도는 아닙니다. HD 현대마린이 45.78%였고 두산 로보틱스는 51.60%였어요. 이 둘에 비하면 다소 낮기는 한데 그래도 완전히 실망할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확약은 기대보다 많이 증가하지는 못할 수가 있는데요. 대여급에는 해외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해외 기관은 보통 확약을 걸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미확약 해외 기관들한테 많이 배정을 해버리면 최종적으로 수요 예측에 비해서 확약은 실망스러운 수준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기는 한데 기대하면 실망이 크니까 그냥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좋다. 그럼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6만 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4,350억 원, 시가총액은 약 3조 4,815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에 상장하는 대형 게임사네요. 청약은 7월 1일과 3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이틀이 걸린다는 거 이거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상장은 7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한투, NH, 신한 3개 증권사에서 가능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의 유통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18.02%에 해당하는 1045만 4,535주는 즉시 유통 가능합니다. 10%대로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이 중에서 공모주주의 지분율이 12.49%,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5.53% 정도가 됩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6,273억 원 정도인데요. 확약이 좀 높게 잡혀서 최종적으로 많이 줄어들면 좋겠다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확약이 높진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보면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는 훨씬 아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수요 예측 결과와 유통 가능 물량 다시 한번 표를 보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최종 확약을 적용하기 전에 유통 가능 금액이 약 6,273억 원이나 되기는 하는데 수요 예측에서의 확약 비율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안타깝게 크게 늘어나진 못해서 40% 정도가 잡힌다고 하면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968억 원까지 감소할 수가 있다. 아니 근데 최종적으로 확약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기사를 보니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배정했다고 한다. 국내 기관의 62.5%, 해외 기관의 37.5%를 배정한다는데 그러면 확약을 높이기에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죠. 아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여전히 외국 기관들한테 좀 더 특혜를 주겠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수요 예측에 참여한 비율이요. 국내 기관이 88%, 외국 기관이 12%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배정은 국내 기관에 62.5%를 주고 외국 기관에 37.5%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관이 신청한 수령 대비해서는 훨씬 많은 수량을 배정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확약에 대한 기대는 좀 낮추려고 해요. 아무튼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이 4천억 원 후반대라고 한다면 APR보다는 가볍고요. HD 현대마린,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스보다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잡을 때 사이즈를 좀 참고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자 장외 시세는 11만 7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95%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저도 앞에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봤을 때 퍼 39배까지 적용을 하면 11만 3,453원 정도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좀 기대치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때문에 무서워서 청약을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장 큰 차이는요. 공모가에 대한 평가 그 자체예요. 크래프톤은 그 당시에 20년과 21년 1분기 연환산 순이익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20년 실적은 일회성 요인으로 높았고 그리고 21년 1분기 이후는 기대 신작이 없어서 21년 1분기가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이 가장 높았던 실적을 굳이 끌어다 쓰면서 공모가를 뻥튀기 시키려고 작정을 했다라는 느낌이 매우 강했고 수요 예측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유통 가능 금액이 무려 10조 원, 시가총액은 24조 원에 달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투심이 무너져 버리니까 전혀 버티질 못했던 거죠. 반면에 시프트업은 공모가를 산정할 때 24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적용을 함으로써 기대 신작에 대한 실적이 오히려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공모가는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좋고 또 유통 가능 금액이나 시가총액이 최근 대여급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 가능한 정도입니다. 수급이 붙어준다면. 네, 요 정도 보면 내용은 너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청약 기본 정보들 챙겨보고요.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별로 배정 주식수를 보면 한투는 89만 2,724주, NH는 81만 1,567주, 두 증권사 큰 차이는 없고요. 신한은 10만 8,209주로 가장 적습니다. 균등 수량은 딱 절반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옆에 증권사별로 가장 많이 참여를 했던 청약 건수 참고하시라고 기재를 해뒀어요. 한투랑 신한은 카카오뱅크와 LG엔솔을 주관했었기 때문에 계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NH는 그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렇다면 NH투자증권이 균등에 있어서는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개 증권사 모두 청약 수수료 2,000원 붙고요.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 기재해 뒀는데 일반 등급 기준 한투는 4억 2천만 원, NH는 7억 8천만 원, 신한은 2억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모두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하고요. 보시면 청약 한도가 세 개 증권사 모두 조금 널널한 편이라서 경쟁률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을 듯 합니다.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보죠. HD 현대마린에 104만 7,170건 정도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시프트업에도 100만 건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만 건 정도를 잡으면 균등 배정 수량은 0.91주, 비교적 높은 확률의 추첨 한 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금은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 보시면 시프트업의 청약 한도가요. HD 현대마린이나 두산 로보틱스, 일진 하이솔루스 등등 그 전의 대여급들에 비해서는 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증거금은 HD 현대마린보다는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조에서 25조 사이 혹은 20조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으려나 싶습니다. 우선은 20조 기준 증권사 통합 비례 경쟁률 계산하면 736대 1 정도가 되고요. 25조 기준으로는 919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 어디쯤 한 800대 1 정도로 잡고 비례 한 주 증거금을 계산을 해봤어요. 800주 기준 증거금은 2,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예상 경쟁률 기준으로 1억 원 청약 시의 기대 수익 계산해보고 마칠게요. 신한투자증권에 청약을 하면 3,200주 청약 가능하거든요. 증권사별로 청약 단위가 좀 다릅니다. 아무튼 3,200주 9,600만 원 필요하고요. 균등은 한 주를 받고 비례 4주가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30만 원이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 50%에서 100%까지 잡아봤을 때 한 80% 기준 24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파킹 이틀치 이자에 비하면 아주 쏠쏠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시프트업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가성비에 맞춰서 청약을 하고 남는 금액은 엑셀 세라퓨틱스에도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 1일차 성악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